에너지를 만들어서 각각 세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근데 그 세포가 에너지를 나누는 과정에는 뭐와 뭐가 개입된다? 산소와 포도당이 개입된다. 근데 산소와 포도당이 개입될 때 딱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코엔자임 Q10이고, 촉매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때 발생되는 활성산소를 1차로 제거하기 때문에 얘는 항산화 작용도 하는 굉장히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영양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가 숨을 쉬면 산소가 어디로 들어오고? 폐로 들어오고, 얘가 열심히 이 헤모글로빈에 붙어가지고 어디로? 모든 세포에게로 쫙쫙쫙 가서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전달받은 산소와 또 우리가 밥을 먹으면 여러 기관을 거쳐서 걸르고 빼고 그 다음에 좋은 영양을 쫙 흡수를 해서 얘를 최종 산물인 글루코스 형태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뭘 만든다? 에너지를 만든다. 영어로 뭐다? 네, ATP라는 에너지를 만든다. 산소, 포도당, 코엔자임 Q10, ATP. 딱 이해되셨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산물로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얘는 다시 바깥에 날숨으로 빠져서 이제 바깥에 빼고, 안 좋은 공기는 빼고, 그 다음에 안 좋은 활성산소도 여기 부산물로 활성산소도 생기게 된다.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얘가 지속적이고 과도하게 만들어질 때 문제가 된다.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안 되듯이 운동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다 알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운동할 때 과도하게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잖아요. 네, 그거를 막 방어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남대 이계규 교수님 같은 경우는 꼭 부부싸움 하기 전에 토마토 드시고 하세요.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이 굉장히 중요한 해산물. 제 생각에 토마토 먹다가 토마토 먹다가 화가 다 풀릴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이거 먹고 해. 네, 그리고 상대방도 꼭 먹이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조금 아까 배웠던 이제 내용이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 몸속에 우리가 먹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너 여태까지 뭐 건강하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가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고 뭐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먹기만 하면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아주 좋은 영양으로만 쓰이다가 내 몸을 돌고 빠져나오는 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입에서부터 어디까지 쫙 연결이 돼서 하나의 긴 관으로 돼 있어요.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이게 저는 너무 재미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는 그 하버드 의대 라이프스타일 메디슨 사이언티픽 과정을 들었거든요. 너무 재밌어서 들었어요. 근데 그냥 생활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반성의 타임이 온 거예요. 우리가 너무 급성 어떤 질환들에는 의사분들이 대처를 잘했는데 이게 왜 생기지? 만성 질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좀 대처가 부족하지 않냐? 이게 지금 하버드와 스탠퍼드에서 분위기를 타고 자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로 하버드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냈는데, 결국에 뭐 중요하다 할 것 같으세요? 영양 중요. 당연하지. 왜냐하면 의사들이 뭘 아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 영양 중요하네. 또 운동 중요하네. 또 수술수 관리 중요하네. 다 아시네요, 여러분. 또 맞아요. 수면. 6개 중에 지금 4개를 마셨어요. 2개 더. 끝인가요? 네? 꼭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하는 거. 네. 리스키 서브스텐스를 안 쓰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담배. 어마어마한 암을 유발시킬 수 있죠. 네. 그 담배, 술, 마약 이런 거 안 쓰는 거. 하나가 뭐지? 생각이 안 되네. 뭐가 있죠? 6가지 중에. 아쉽죠?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너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그 6가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양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는 굉장히 비싼 공부를 잘 전문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입에서부터 음식을 부시는 거예요. 부셔서.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잘게 씹으면, 무슨 눈으로 보면, 우리 치킨 광고 딱 나오면 어떡하죠? 빨리 돌려. 전화하잖아요. 눈으로 봤는데 지금 딱 들어와서 벌써 혈액 중증 때리네. 그 맛이 생각나. 그죠? 그러니까 모든 자극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오면요, 씹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친 음식이 좋은 거예요. 거친 음식은 뭐가 들어있는 거죠? 섬유소.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옛날에 있는 우리 먹거리에는 거의 다 섬유소가 많았어요. 지금 흰쌀밥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흰쌀밥을 왜 사람들이 잘 못 끊는지 아세요? 맛있어서 그래요. 맛있어서. 먹으면 바로 단맛이 느껴져서 혈압 중증 탁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거칠 필요가 없는 거야. 잡곡은 많이 씹어야 돼. 그 정도 당을 안 올려요. 왜냐하면 쓰이면서 섬유소 때문에 당을 팍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그걸 높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올라갔다가 잘 쓰이고 빠져요. 그러니까 쾌락 춘추가 덜 자극돼요. 그러니까 백미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잡곡을 먹으면은 이제 씹으니까 거칠잖아요. 씹죠. 그럼 이 벌써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몸에서 뭐가 나오죠? 침이 나오죠. 뭐 아미노산이 나와요? 효소 아밀라제가 나죠. 그죠? 맞아. 아밀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종류, 거친 우리 몸이 알고 있어. 지금 이 씹는 거에 거친 곡물류가 있을 거야.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딱 소화시킬 준비를 해서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씹지 않고 먹는 거는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벌써 입에서부터 많이 씹고, 그리고 뇌에도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내. 야, 소화기관 준비해. 이제 먹을 거 내려간다. 그리고 장 준비해 하고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입에서부터 음식을 잘게 부수고, 그래서 녹말을 엿당으로 이렇게 더 세밀하게 쪼개고. 아까 질문한 거에 대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식도를 통해서 내려가서 위에서 또 뭐가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위액이 나와요. HCl. 그러니까 염산이 염산. 그래서 CL 성분이 있어야 돼요. 염산을 잘 만들려면. 저염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NaCl이 들어오지 않아서 염산을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위산이 잘 분비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병에 걸리시거든요. 위산이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가끔 이제 탄수화물이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좋은 거예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나쁜 선택을 해서 나쁜 거지 탄수화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HCl도 위액이에요. 근데 그 CL 성분을 가장 좋게 보충할 수 있는 원료가 좋은 소금에서 나오는 트레이스 미네랄, 되게 미량의 영양소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금속이라든지 다른 것도 농약 성분 같은 거 없는 그런 그 NaCl을 드시면은 되게 좋은 위액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위액에서 뭐가? 단백질이 더 작은 단백질로 폴리펩타이드라는 형태로 쪼개져요. 1차로 쪼개져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네, 쪼개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위에서 위액이 나오면 또 섞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저쪽에 어디에서 여기 내려갈 때 여기 이자액이 오면 아멜레이스, 트리신, 라이페이스는 뭐 하는 애들이에요? 소화효소. 네, 소화효소들. 그래가지고 이걸 있게 있어야. 그 췌장이 망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화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위가 망가져야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여기 이자에서 분비한 이자액이 들어가야 얘가 같이 버무려져가지고 소화를 시킬 준비가 되는데 이게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쓸개에서 또 뭘? 쓸개즙, 담즙을 분비해요. 담즙은 뭐 하는 역할이 뭐죠? 네, 지방을, 이 지용성을 수용화시켜서 우리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게 담즙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걸 만들어서 어디다 넣어놓죠? 네, 담낭. 그 담즙을 담아놓는 주머니, 저 초록색, 저기에다 담아놔요. 그러니까 이제 담낭 안 좋은데요? 떼버립시다. 떼면 어떻게 되죠? 쓸개즙이 줄줄 새요. 안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담낭이 모아지지 않으니까 필요할 때 쓸 게 부족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이
지인이 이제 담낭을 제거했어요. 그 뭐라 그러죠? 슬기 없는 사람. 아니 본인은 그렇게 또 소개도 하셨어요. 저는 슬기 없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적이신 분인데 대참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 지방이 잔뜩 끼어 있는 막참 그죠? 네, 그거 먹으러 가셨다고 완전히 뒤집어지더라고요. 기름 덩어리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하셨었나 봐. 이거 제일 가기 전에. 근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그걸 드시고 나서는 뭐 두드리게 나도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주머니를 뗐잖아요. 질질질 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양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몸에 있는 기관은 아무렇게나 떼시면 안 돼요. 네, 정말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아무 유익이 없고 해야만 질을 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슬개즙이 나와서 또 이런 거를 지용성을 소화하기 좋은 수용성만 시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름 끼진 거를 너무 많이 드시면은 부담을 주는 거예요. 얘를 한 번 더 처리하고 더 처리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많이 먹으면 또 그걸 다 처리해야 되니까 활성산소도 많이 나오고 저 액도 많이 여러 가지로 필요하고 효소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몸에 되게 무리를 주고 피곤한 거예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많이 먹어서 많이 먹고 자주 먹고 쉴 수 없이 먹고 기분 좋은 공복감이란 말을 아시죠?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뭐를 먹을 때 다음 먹을 때까지 기분 좋게 배가 한번 싹 비는 경험이 무시하기 좋아요. 혹시 최근에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최종 영양소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흡수가 되죠? 소장이에요. 네, 소장에서 이 엄청난 이렇게 펼쳐놓으면 텐스코트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게 넓게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소장에서 영양소의 최종 분해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장 상태가 나쁘면 어떻다? 장 상태가 나쁘면 영양소가 잘 흡수되지도 않고 잘 배출되지도 않고 그리고 옛날에는 똥 들어있는 장기인 줄 알았던 어디? 대장. 대장에 뭐가 살고 있다고? 마이크로바이옴. 네,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옛날에는 그냥 들어온 거 찌꺼기니까 거기 뭐가 있나 대장에 뭐 나쁜 것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대변은행 생긴 거 아시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병은 돈 주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똥은 돈 주고 이렇게 빨릴 수 있는 더러운 거 아니에요. 그 실제로 마이크로바이옴 진짜 정밀 분석하면 건강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지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기 북한의 리더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자기 대변 검사 결과를 어디 공개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체의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함부로 유전자 검사 결과나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결과는 쉽게 일반한테 오픈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똥에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이크로바이옴도 그냥 균인 줄만 알았더니 세상에나 만상에나 얘가 이 대장하고 뇌가 연결돼 있네. 장뇌축이라고 하죠. 얘네들이 신호를 보내요. 뇌. 그래서 나쁜 걸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여기 유해균이 많이 서식하게 되면서 점점 더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나쁜 거를 달라고 집어넣어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나쁜 걸 먹으면은 더 몸에 좋은 걸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요 녀석들이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어제 먹었던 그거 생각나잖아. 그죠? 떡볶이, 치킨 이런 거 막 달라보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까지 우리 몸에 안 중요한 게 없고 요 소화 과정을 다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소화를 통해서 결국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보세요. 뭘 돕고 있어요, 이 장기들이? 영양이 흡수되는 것을 돕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흡수된 영양을 어디로 보내게? 온몸의 세포로 보내게. 그래서 각 세포가 자기 일을 하게. 우리 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머리띠 아니지. 이거 다 떼고 안을 확 보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엄청나지 않아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 같지 않으세요? 제가 중요하다는 걸 되게 잘 강조하죠. 자, 그러면 대사는 뭐냐? 대사는 뭐냐면 ATP라는 에너지를 우리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합성하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거가 다 그냥 대사라고 볼 수 있어요. 영어로 메타볼리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소화하고 대사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영양
소화를 시키고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소화를 시켜서 걔도 결국에는 영양을 만들어서 이 대사 과정에 쓰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입으로 들어온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뭐에 도움을 받아?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잘 우리 신체 기능, 각자 세포에 유용한 데 쓰이게 하는데, 이렇게 효소가 있을 때 얘를 돕는 애들이 있어요. 보조 효소, 코엔자임들. 그런 게 뭐냐면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아까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걸 많이 먹으면 잘 배출이 되냐? 그러고 물어보셨구나? 어떻게 물어봤죠? 활성산소 쓰이고 나서 제거되고 나면 뚜껑이고 소변으로 반응을 하니까 아까 보면은 뭐 활성산소도 생기고 그리고 제거도 되고 그다음에 물로도 반응이 되고 나머지도 이제 배출도 되고 그렇게 되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이황재 박사님 아시죠? 이황재 박사님이 사실 국내가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되게 유명한 면역학 박사님이세요. 서울대 박사님이신데 그분 가장 떠오르는 게 뭐죠? 비타민 C잖아요. 근데 최근 연구 중에 하나 되게 재밌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게 뭐냐면 비타민 C를 먹으니까, 비타민을 많이 먹으니까 자꾸 소변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아유 많이 먹으면 쓸데없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근데 그분은 굉장히 메가도스로 권장하잖아요. 그죠? 알고 계시죠? 그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왜 이게 자꾸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이유 없이 이럴 리가 없는데.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도 되게 많이 비타민 C를 몸에 안 좋으면 만들어냈다가 많은 양을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몸이 절대로 너무너무 효율적인 기관이어가지고 쓸데없는 짓은 안 하는데 왜 많이 만들었다가 배출시키지 하고 보니까, 우리가 잘 때 소변에 그 방광에 뭐가 들어있죠? 소변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아까 대사하고 남은 여러 가지 활성산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소변 들으면서 막 빠져나가는데, 걔네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비타민이 하는 거예요. 주로 비타민 C가. 그래서 걔가 일부러 그냥 쓸데없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밤에 내 이렇게 신장에 소변을 이렇게 담고 있는 동안에 거기 많은 활성산소들을 제거해서 내 몸을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를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이 착안한 거는 사람이 먹는 비타민만 그렇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동물들이 많이 만들어내놓고 배출시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실험을 거듭해 보니까 신장을 굉장히 보호하는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좋은 선택된 퀄리티 있는 그런 비타민 미네랄들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5가지 영양소. 이제 6대 7대는 뭐가 추가된 거라고 했죠? 물하고 섬유소까지. 왜냐면 옛날에는 섬유소를 안 넣어도 됐어. 왜냐면 탄수화물에도 들어있었고 많이 있었걸라, 야채 과일에도. 그런데 지금은 다 정제돼서 나오니까 섬유소가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섬유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섬유소 누가 먹어요? 우리 몸. 네,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먹어요, 걔네들이. 근데 걔네들을 굶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장벽을 뜯어먹어요. 그래서 그게 장우수 증후군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먹을 걸 더 줘야 합니다, 여러분. 네, 장에 있는 애까지 먹을 게. 근데 아까 얘기했던 백미 같은 거는 들어가자마자 장으로 쓰이고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대장까지 갈 게. 대장에서 얘네들이 미생물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거친 음식은 쫄깃쫄깃한 나물류, 김치류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친 음식, 잡곡들은 저기 찌꺼기 남은 게 있어. 네, 아직 덜 소화된 거. 그게 어디에 먹이가 된다고요? 네, 다양한 미생물 균 중에 걔네들을 좋게 먹이는, 그래서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걔가 없으면 생명을 잃더라. 그래서 섬유소가 7대 영양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현대인들은 너무 정제된 걸 많이 먹어서 섬유소 섭취가 안 되니까 섬유소도 중요한 거죠. 자, 탄수화물을 이 한 장으로 끝낼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미묘하게 다른데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양을 줄인다. 좋은 것으로 선택한다. 탄수화물은 나쁜 애가 아니야. 근데 이제 탄수화물을 계속 안 먹고 싶어하고 안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공유를 끊으면서.
그러나 채소 과일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을 선택해서 드시면 되는 거고요. 이왕이면은 잡곡을 많이 선택해서 드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리고 단백질은 어떻게 먹으래요? 시작!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 겸 회사 겸에서 만든 자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만 쓰시고 바깥에 유출하지 마세요. 제가 내부 교육용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없이 그냥 제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단백질 원이 되는 거. 그 중에서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런 건 좀 많이 드세요. 하고 나온 거. 여기 몇 개 보이시죠? 템페 우리나라에는 잘 안 들어오는데 그런 거 토fu 뭐 그다음에 여기 콩류 이런 것들 달걀 생선 이런 것은 좋은 류에 속하고요. 완전 단백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그리고 프로틴 소스도 있어. 여기에 단백질이 있긴 있어. 근데 좀 적당히 드세요. 이건 많이 드시면 별로인 거죠. 얘는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 여기 생선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얘는 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상어 아니고 상어고기 먹기 좀 힘들고 입 삐죽하네. 네. 이 사이즈가 큰 그 생선들은 먹이 사슬로 보면 되게 상위 포식자여서 이제 그 점점점 중금속이 많이 몸에 쌓여 있어서 얘를 통째로 통조림을 먹으면 우리가 중금속이 많이 들어요. 참치통신 같은 거. 네. 프로틴 바가 이제 안 좋은 걸로 합성을 한 경우가 많아서. 네네. 그러니까 어떤 그 프로틴 바가 다 나쁜 게 아닌데 깜빡 속기 쉽죠. 저기 예를 들어서 그 시리얼 같은 데 들어있는 것도 뭐 온갖 영양소 다 들어있는 것 같잖아. 근데 이제 소스가 매우 좋지 않죠. 네. 그래서 없는 것보단 나은데 걔를 주요 원으로 계속 쓰기에는 굉장히 찜찜하죠. 별로죠, 별로. 네. 그리고 자 지방 우리 되게 쉽게 지나가죠, 그죠? 자 지방 시작. 그러면 탄수화물은 차이가 뭐예요? 양을 줄이고 주는 거고. 얘는 나쁜 건 줄이고 좋은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늘리라고. 그럼 좋은 지방 늘려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아까 란셋에서 얘기한 사람들이 안 먹어서 죽더라 이런 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견과류, 네. 견과류, 오메가3 이런 거 안 먹어서 죽는 이런 거는 섭취가 너무 부족해서 생명이 위험해지더라 이런 거. 네. 그리고 이제 나쁜 지방 우리가 잘 아는 트랜스 지방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자꾸 쌓이고 이렇게 병들게 만드는 안 좋은 류의 지방.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GMO로 만든 유전자 변형된 기름으로 고온에서 많이 튀긴 애들 이런 애들은 안 좋습니다. 네. 그거는 맛은 좋아요. 그러나 몸에는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자 일단은 세 가지 3대 영양소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드시는 건 줄이고 3대 영양소는 필수 영양이기 때문에 안 먹으시면 안 되고 드시되 좋은 걸 선택하고 이렇게 굉장히 쉽죠. 그리고 이제 좋은 지방은 모르셨겠지만은 지방은 다 나쁜 게 아니라 나쁜 건 줄이고 좋은 거는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보카도라든지 뭐 올리브라든지 견과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지방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오메가3 공급원이 있죠. 들기름, 네. 들기름 어마어마해요. 들기름 까만색인가요? 노란색인가요? 처음에 앞차, 네, 이렇게 된 짜는 그 노란 들기름 애용하시고 몸에 좋다고 한다고 막 크게 갖다 놓고 사서 드시는 분 있어요. 제발. 지방은 산화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적은 양으로 잘 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 사실 되게 중요한 거는 거의 다 배웠어요. 이제는 리뷰만 하고 지나가면 되거든요. 아까 그 어려운 활성산소를 끝내셨잖아요. 자글자글 해서 세상에 글루타치온 플러스가 제가 무슨 일 웬 말이에요. 그죠? 그죠? 미토콘드리아 ATP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중에서 가장 지금 제가 이거를 가르치는 거는 이렇게 영양소가 온몸에 쓰이는구나. 얘가 없으면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기는구나. 얘를 잘 공급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구나. 이거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디테일한 정보는 어디에 있다?
여러분 책에 있어요. 책 몇 권 받으셨어요? 네. 몇 번 펴봤어요? 제가 걸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유 그 책 좀 쓰지. 그래서 오늘 책 쓰려고. 사실은 요 슬라이드 이전 버전에는 제가 페이지 수를 다 달아놨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업그레이드 되면서 제가 페이지 수가 빠졌어요. 여러분 그냥 열어서 보세요. 열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아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온갖 책에 다 쏟아놓으셔서 약간 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도와드리는 거는 잘 담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단백질 있잖아요. 단백질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좋은 단백질 뭐가 있죠? 완두콩. 예를 들어볼까요? 완두콩. 네, 완두콩을 먹었어요. 그럼 제가 바로 이렇게 소화대사가 한꺼번에 그냥 필요한 아미노산까지 쭉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변환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은 자 적으세요. 단백질은 좀 크기가 커요. 매크로뉴트리언트. 근데 단백질이 쪼개지면 뭐가 되죠? 펩타이드가 돼요. 네, 펩타이드가 더 쪼개지면 아미노산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은 이런 굵직한 변화가 겪습니다. 자 여기서부터요. 자, 손을 움직이세요. 그럼 머리가 더 많이 기억해요. 뭐가? 단백질이 쪼개지면 펩타이드. 그 다음에 아미노산. 자, 왜 펩타이드가 안 나오는지 아세요? 입에서? 분명히 알았는데 발음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네, 입이 이 발음을 해보지 않아서 그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발음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단백질은 쪼개져서 분해돼서 펩타이드가 되고 얘가 분해돼서 아미노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입에서는 소화효소가 안 나와요. 아밀라즈만 나와서 탄수화물만 소화시켜주는 상태로 넘기고 위에서 펩시노겐은 이제 위산이 분비가 되면 펩신으로 이게 어프된 상태에서 언으로 딱 쳐지면서 얘가 이제 단백질을 쪼개면서 펩타이드라는 중간 형태로 바꾸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십이지장에 가면은 트립신, 케모트립신이라는 효소가 나오면서 또다시 더 잘게 쪼개져요. 펩타이드 중에서도 길던 것이 조금 더 다이 두 개나 세 개처럼 쪼개져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소장에서는 아미노산으로 이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뭐가 있다? 암모니아가 부산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과하게 먹으면 굉장히 안 좋은 냄새가 나죠. 네. 소변이나 대변에서 이유가 뭐 때문이다? 암모니아 때문이다. 그리고 암모니아는 독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은 아까 가이드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적정량을 일정하게.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뭐 때문에? 아미노산이 많이 생겨요. 아미노산은 독성 물질이에요. 아모니아. 네, 여러분 꽤 있으시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쪼개져서 더 쪼개져서 더 쪼개져서 아미노산 형태로 가는 거예요. 자, 단백질이 우리 몸에 여러분 진짜 반갑네요. 네, 단백질이 우리 몸에 이용되라고 하면은 어떤 형태로 받게 된다고요? 아미노산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뭐와 뭐? 필수와 비필수. 필수는 왜 필수일까요? 필수로 먹어야 하니까. 비필수는 왜 비필수일까요? 안 먹어도 만드니까. 근데 만드는 기관이 고장나 있으면 비필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죠. 그래서 문제가 여기저기 있구나. 우리가 먹는 거에 아미노산이 충분히 필수가 다 있지 않을 수 있고 내 몸에 이 단백질을 쪼개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기관 중에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 비필수가 다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것을 잘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백질을 아까 공급원 중에서 상당히 좋았던 거였죠. 이런 걸 컨비네이션해서 먹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백미에 고기를 하나도 안 드시면은 조금 어려워요. 이 단백질치가. 근데 잡곡을 먹고 돼지고기 같은 거 이런 거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뭐 완두콩 콩밥도 먹고 이런 거 하면은 거기에 되게 좋은 단백질 소스도 있고 걔를 흡수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다른 조효소도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간에서는 이 아미노산을 가지고 뭘 할까요? 해독도 하고 아미노산으로 많은 거를 만들어요. 만드는 블럭 같아요. 그래서 우리 블럭 가지고 레고 만들면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로봇 형태도 만들 수 있고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단백질은 이
기본적으로 많은 걸 합성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간을 해독 공장으로만 아시지만 무수히 많은 걸 만들어내는 합성 공장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간에서는 아미노산을 바꿔서 아까 얘기했던 이걸 만들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합체, 효소, 호르몬, 콜라겐, 근육. 별로 와닿지 않죠? 이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호르몬이 안 나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호르몬이 잠도 못 자. 잠잘래도 멜라토닌이 있어야 되죠. 네, 내가 행복하게 느낄래도 주변에 세로토닌이 있어야 되죠. 또 여러 가지 성호르몬도 있어야 되죠. 성장 호르몬도 나와야 되죠. 그렇죠? 성장 호르몬 난 다 컸으니까 필요 없나요? 나이 드신 분들은 하루 동안 잘 먹는 게 알레르기죠. 그러니까 호르몬은 우리 몸에 무지하게 중요한데 그 호르몬도 얘가 아미노산으로 만들고 항체는 뭐에 쓰이는 거예요? 면역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안 만들어지면은 싸우려고 무기를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콜라겐, 근육 이런 거 다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때 부산물로 만들어진 독소가 있는 이 암모니아는 간 몸맥을 통해서 온몸에 이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가고 신장에 가고 신장에서 방광으로 가서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얘도 간에서 이 암모니아를 이렇게 독성을 분해할 수 있는 그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어떤 효소라고요? 아르기나는. 근데 얘도 뭐에 도움이 필요해? 망간. 네, 망간은 뭐죠? 미네랄. 네, 이제 여러분 구조화가 좀 되셨네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독소를 처리하려고 했더니 뭐가 필요하더라? 미네랄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우리 항산화 작용할 때도 저기 산화스트레스 제거할 때도 1차, 2차 전부 다 미네랄 필요했죠. 3차 비타민 필요했죠. 비타민 미네랄 없으면 몸이 잘 안 돌아갑니다. 나 따로 뭐 챙기거나 신경 쓰지 않았는데 돌아갔는데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기기가 있어요. 굉장히 정교하고 고급진 기기예요. 오래 써가지고 얘가 조금 이제 부품이 탈락되기 시작했어요. 당장 멈추나요? 아니죠. 좀 버티죠. 하나가 빠지고 두 개가 빠지고 하루가 지나고 한 달 돼도 이게 부품이 교체가 안 되네. 이게 한두 개가 그런 게 아니네.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에 고장이 나거나 오작동을 하게 되죠. 우리 몸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이 돌아가고 있는데 영양소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아까 우리 아미노산은 필수와 비필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필수는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요. 머릿속에서 이미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 됐어. 이것까지 외우는 건 투머치야. 한번 좀 도전해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류신, 알린, 이소류신, 라이신, 테오닌, 메티오닌, 히스틴, 페니알라닌, 트리프토판.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자, 몇 개 외웠나 보세요. 옆에 사람들 보세요. 저를 보시더니 너무 귀여우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를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바로 강의할 수 있을 것처럼 하시라잖아요. 자, 시작. 류신, 알린, 이소류신, 라이신, 테오닌, 메티오닌, 히스틴, 페니알라닌, 트리프토판. 오늘은 3가지만. 맨 처음 3가지가 뭐죠? 류신, 알린, 이소류신. 뭐 하는 애예요? 근육 생성하는 애예요. 비필수는 오늘은 넘어갑시다. 자, 여기 근데 시스템이 있어 나와요. 네. 시스템은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티로신도 나오네요. 티로신하고 시스템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일단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르면 책을 펴놓으면 돼요. 그리고 심심하시면 다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각각의 아미노산은 빌딩 블럭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 빌딩 블럭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우리 뭐 이제 만들려면 네모난 것만 똑같이 쓰면 안 되고 큰 것도 있고 뭐 동그란 것도 있고 네모진 거, 세모난 거 여러 가지 높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하면 다양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빌딩 블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결국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면서 많은 것을 합성해내면서 많은 해독을 해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요. 단백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단백질 어떻게 먹어야 된다? 좋은 단백질을 일정하게 적정하게. 그죠? 적정하게 많이 먹으면 뭐가 생겨서? 암모니아 독소 때문에 몸에 해롭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제가 늘 얘기하시는 게 오늘 날이다. 그럼 이제 허리띠 풀고 삼겹살 이빠이 시켜서 드시지 마세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한국 그 문화가 있잖아요. 한 번 우리 고기 굽는 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제 룸메이트하고 이제 교회를 제가 나가니까 어떤 분하고 셋이서 이제 그 조그만 언니가 제 룸메이트 언니가 먹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몸은 되게 작은데 소고기도 사오고 돼지고기도 사오고 몇 끼를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이걸 다 보면서 한국 여자애 셋이서 소를 하나 잡네. 그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매번 몇 끼마다 단백질을 다 이렇게 많이 먹는 민족은 아닌데 한 번 먹을 때 제대로 먹고 울컥울컥 먹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먹죠 우리? 자,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 되게 많은 유행 타고 있는 무한리필. 와, 우리 집 식구는 안 갑니다. 처음에 남자애들이고 엄청 먹어야 되니까 제가 잘 공부 안 했을 때 데리고 갔어요. 그럼 애들도 맘 놓고 먹었죠. 근데 그게 얼마나 몸에 나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무한리필 먹을 때 나오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정말 상당해요. 네, 그래서 이제 무한리필은 가급적이면 가지지 않는 걸로 저는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때 당연히 거기 가면 안 먹을 수 없어요. 적정량 단백질이 얼만큼인지 아세요? 한 끼. 네, 제가 전에 그 손으로 재는 거 알려줬죠. 손바닥 여기 손가락 뺀 손바닥. 손이 큰 사람은 좀 더 먹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적정량이 얼마인지를 매번 재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팜 포션이라고 하는데 손바닥으로 해가지고 이걸로 계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단백질 적정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삼겹살 몇 인분을 먹거나 이럴 때 굉장히 두께도 자기 손만큼. 네,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햄버거 패티가 비슷한 사이즈 맞는데 더블로 시키거나 트리플로 시키거나 두 개 먹거나 그리고 질이 소스가 좀 좋지 못하죠. 네, 갈아서 막 안 좋아서 이렇게 하니까. 자, 걔는 나쁜 사료를 엄청 먹어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 미국에서 되게 중요한 그 소송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은 이 패티를 몇 년을 놔뒀는데 안 썼어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지금 많이 낮았나? 저도 궁금하거든요. 소고기 패티 하나 사다가 놔둬보세요. 며칠간. 잘 썩어요? 많이 낮았네요. 아니 집에서 만든 거 말고 바깥에서 파는 거. 그냥 피곤해요? 네, 신문에. 그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아니고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그 패티가 그러니까 방부제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썩질 않아요. 그래서 왜 인스턴트 푸드를 많이 먹으면 애들이 이렇게 많이 안 좋아지는가를 봤더니 그런데 그 방부제 이런 게 되게 컸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실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생각보다 많이 팔고 이런 건 잘 안 썩어요. 네. 정육점에 사는 건 아니죠? 네? 정육점에 사는 고기가를 아니죠? 네네, 그거 말고 잘 썩습니다. 잘 썩고 상온에 놔두면 바로 썩고 바로 배탈 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저희가 단백질을 배울 때 이제 단백질에는 다 쪼개져 가지고 최종 아미노산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수히 많은 뭐를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효소와 호르몬과 항체를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페니알라닌은 어디서 보셨어요? 아, 기억이 나시죠? 가물가물. 제가 3개 들었었잖아요. 필수 아미노산인 페니알라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호르몬을 만드는 예시예요. 자, 무슨 예시냐면
단백질인 아미노산을 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아까 지나갔잖아요. 단백질은 뭐를 만든다? 호르몬을 만든다. 근데 그 호르몬을 만들 때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마치 과학 공식처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페닐알라닌을 우리가 이제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했어요. 그런데 뭐의 도움을 받아서? B3, B9, 철. 지금 영어로 해볼까요? 삼구철. 그게 편하죠, 삼구철. 네. 나이아신, 엽산, 철. 이 세 가지의 도움을 받아서 뭘로 변하죠? 티로신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럼 티로신은 벌써 이때부터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합성 재료가 돼요. 이 티로신에 요오드, I예요. 이게 I. 요오드가 4개가 이렇게 둘러붙어 있으면 티로신 2개랑 요오드가 붙어 있으면 이게 T4예요. 그리고 T4가 간으로 가서 뭐가 들어오면 셀레늄이 들어오면 I 3개인 T록신 T3가 돼요. 그러니까 T4에서 T3로 뒤로 가는. 근데 가끔 이제 이렇게 병원 가서 검사하시는 분들 중에 T3가 제대로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역으로 추적하면 되죠. 뭐가? 간이 안 좋거나 셀레늄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여기 있을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 앞서서 뭐가 없으면 삼구철이 없으면 전환이 안 되죠. 그 앞서서 페닐알라닌이 없으면 이 전체 전환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티로신은 갑상선의 호르몬의 재료도 되지만은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의 재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또 어떻게 전환이 되는가 봤더니 삼구철 아저씨가 한 번 더 작용을 해요. 삼구철의 도움을 받아서 뭘로 변하고? L-도파로 변하고 L-도파는 무엇의 도움을 받아서? B6 뭐죠? 피리독신? 네, 피리독신의 도움을 받아서 도파민이 돼요. 도파민은 나쁜 건가요? 필요한 거예요. 과한 게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도파민이 뭐의 도움을 받아서? 비타민 C와 구리의 도움을 받아서 노르아드레날린으로 해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걸 지금 다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이게 무슨 과정이라고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를 가지고 조효소인 비타민과 미네랄의 도움을 받아서 뭘 만드는 과정? 호르몬을 만드는 과정. 우리 몸에서 호르몬은 무슨 역할을 하죠? 많은 생리를 조절, 생리적인 여자의 생리 그게 아니고 몸이 돌아가는 피지올로지컬리 어떻게 돌아가게 하는지 그것에 대한 기분인 거죠. 갑상선 제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기초대사가 안 되잖아요. 피곤하고 체온 조절 안 돼요. 보일러 꺼집니다. 체온 조절, 냉기가 막 그러죠. 그래서 갑상선도 많이 떼내는 장기 중에 하나예요. 거기 암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떼내는데 나 떼놓고 났더니 암은 안 생길지 모르지만 내 몸에 기초대사가 조절이 안 되네. 이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뭐가 제일 좋은 선택이에요? 미리미리. 안 떼도 되게. 안 떼도 되게 미리. 안 뗄 수 있으면 안 떼는 게 맞고, 근데 거기에 막 그냥이 막 무지하게 막 걸어서 있는데 절대로 안 떼면 이러시면 안 되고, 근데 아시면 다르게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죠. 저희 시어머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하고 소통을 하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일반인들이 이제 부모님 중에 암으로 돌아가시거나 가족 중에 암이 있을 때 어떻게 의사하고 소통을 하고 결정들을 내릴 수 있을까? 소통이 가능할까? 너무너무 좀 심각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그 노벨 의학상이 최근에 그 암 표적 치료를 해가지고 어떤 물질들이 신물질들이 굉장히 암 치료에 혁신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노벨상까지 받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위암에 걸리셨는데 너무 공격성이 강한 거고 손쓸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발견이 되셔가지고 이제 확인되자마자 이제 말기 되셔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손을 쓸 수가 없었는데 그 치료 과정에서 이제 결정들을 하잖아요. 가족들하고 이제 결정들을 하고 논의를 하는데
이제 최신 치료를 하겠냐고 물어봐요. 근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거 하겠습니다. 뭐 거의 통보식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볼 줄 아니까 이거를 하면 제가 이제 요청을 했어요. 이 치료를 하면 그게 매달 400만 원씩 추가가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생명 연장이 가능합니까? 얘기를 했더니 꺼리시더라고요.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어쨌든 제가 논문을 보니까 평균 스탠다드 치료라고 얘기하는 표준 치료를 받으면 12개월. 그런데 이 스페셜 치료를 받으면 14개월. 두 달이. 네. 그리고 나서도 제가 근데 저는 썼어요. 왜냐면 어머님이 다행히 이제 보험도 돼 있었고 그때 이제 이것이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게 보험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그렇게 되시는 바람에 우리는 정리할 타임이 가족끼리 좀 필요해서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물었죠. 자, 효과가 있으니까 스탠다드 치료한 거랑 이 이제 추가로 넣은 이 치료가 최신 치료가 효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어머니 사망을 제가 준비하려고 따로 저희 남편이랑 다 빼고 따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한 번도 보호자하고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의사가 조금 처음에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제가 배경을 설명하고 요청을 하니까 자료들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최신 치료를 가지고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 차이가 스탠다드도 없었고 스탠다드로 쓸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있는데 거의도 없었고 이제 좋은 것도 썼는데 없었고 양을 도수를 조절했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가시게 되셨어요. 근데 왜 그랬어? 그거는 그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권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보호자가 그런 거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얘기를 저쪽에서 일부러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질문들은 해가면서 환자를 돌보시는 게 좋아요. 잘 모르면 챗GPT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도 있고 또 주변에 전문가도 있으니까 상의를 하시면서 내 몸을 관리하실 줄 아는 방법을 언제 해야 된다. 미리. 제일 좋은 건 암이 안 걸리기. 그리고 제가 보니까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암이 걸리기 전이나 걸린 직후나 이때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3기가 넘어가면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적어요. 정말 사생결단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에 이 단기별로 넘어가기 전에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이 자 보세요. 갑상선이 이상이 생겨서 갑상 호르몬이 잘 안 나와.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그래서 T3가 잘 안 만들어져. 그러면 얘가 뭐에 관여를 한다고요? 전환이 안 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살도 찌고요. 대사가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도 찌고요. 손발도 차지고요. 만성 피로도 느끼고 이게 뭐예요? 결국에 에너지로 생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결국에는 굉장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갑상선 뗐는데 어떻게 하나요? 끝인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뭐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성 유전학 따라해보세요. 후성 유전학 타고날 때 어떤 거였는지 어떤 상태였는지보다 이후에 나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통해서 내 유전자가 영향을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로얄 젤리죠. 우리가 그 전에 공부를 하기 전에는 여왕벌이라는 애가 아주 특별하게 태어나는 줄 알았는데 여왕벌이 될 애한테 로얄 젤리를 먹이면 네 그렇게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성 유전학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재밌고 많은 중요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조금 더 하고 제가 마무리를 드릴게요. 선생님 한 저기 시간 다 채우시나요? 선생님 아드레날린 있잖아요. 네. 좀 전에 거기서 노르 아드레날린이랑 아드레날린이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노르아드레날린하고 아드레날린의 역할이 다르죠. 네. 궁금하시면 쳐보시면 돼요. 제가 안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할 거를 좀 남겨놓기 위해서고요. 지금 여기가 지금 무슨 과정이죠? 초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아까 활성산소나 페닐알라닌이 이렇게 마지막 호르몬으로 변환되는 과정은 전부 다 지금 그 호르몬은요 고급 과정에서 되게 중점적으로 다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고급하신 분들은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실 거예요. 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듯 모를 듯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고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쳐보세요. 왜냐면 제가 이걸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얘기를 듣다가 트랙에서 벗어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이걸 왜 배우고 있죠? 다시 우리 몸이 뭘로 돼 있다? 세포로 돼 있다. 근데 그 세포가 영양 덩어리고 그 세포에 영양이 공급이 되어서 우리 몸이 기능을 한다. 그때 영양소가 너무 중요한데 탄단지는 이렇게 바르게 섭취를 하면 되고 비타민, 미네랄이 현대인들한테는 절대적으로 결핍돼 있다. 자, 그럼 예시로 단백질을 가지고 보니까 단백질이 호르몬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봤더니 최종 아미노산으로 분리가 된 상태, 먹은 거에서 이제 흡수해서 이 페닐알란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온 상태에서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도움을 받아서 갑상선 호르몬도 만들고 도파민도 만들고 노르아드레날린도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 정도면 충분히 지금은 넘어가시면 되고요. 코큐텐은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후다닥 넘어가겠죠. 제가 이거 GPT로 써서 했던 화면이에요. 많은 이거 실시간으로 쓰면 더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는 무료 버전이에요. 지금 훨씬 더 잘 나와요. 코큐텐은 뭐야? 이런 거래요. 그래서 우리 배운 거 다 나와요. 이제 이거 읽으시면 다 이해돼요. 놀라운 이야기. 생각해요. 여기 자연적으로 체내에서 만들어져요. 중요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점점점 생산이 떨어져요. 그리고 되게 에너지를 만드는데 ATP 생성에 관여하죠. 뭐로써? 촉매제로서. 그리고 항산화제로도 작용하죠. 쫙 나오죠. 그러니까 코큐텐은 이런 애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디에 들어있어? 음식,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견과류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소고기 100g이면 얼마큼인가요? 사이즈로 반장. 보통 한 200g 정도 치니까 그걸 적정 단백질량으로 보니까 반절밖에 안 돼요. 그 소고기 100g당 약 얼마가 들어있대요? 2.6ml가 들어있대요. 그럼 그 다음 궁금해야 되는 거? 내가 얼마나 필요해? 그죠? 일일 필요량은 얼마야? 그랬더니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요. 그치만은 기본적으로 얼마? 90에서 200. 아까 소고기 100ml 얼마? 얼마 필요해요? 소고기 그만큼 드시면 돼요, 안 돼요? 네, 단백질 많이 먹으면 독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영양으로 조금 보조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코큐텐이에요. 코큐텐은 함정이 있어. 코큐텐이 지용성이에요, 수용성이에요? 지용성이야. 그러니까 내 간 기능이나 담즙 기능이나 이런 게 안 좋거나 내가 과도하게 먹는 습관이 담즙을 많이 소비시키는 패턴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조적으로 섭취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수용화된 그런 기술이 있거나 굉장히 특별한 기술이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굉장히 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쓰시면 돼요. GPT가 유료 버전이 한 20불이니까 25,000원 정도 되거든요. 저는 아주 잘 써먹고 있어요. 여러분 필요할 때 유료 버전으로 쓰시다가 쓰시면 돼요. 인터넷을 뒤져서 검색하면 여러 가지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챗GPT를 질문을 하면은 답변 잘 아는 전문가가 답을 하듯이 답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어보면서 하시면 돼요. 아까 그런 질문도 그렇고. 자, 이거 지나갈게요. 충분히 설명했고요. 이제는 코큐텐이 촉매제 항산화자 전 세포에서 쓰인다. 그리고 그런데 코큐텐의 특징이 있다. 읽습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출생. 그죠? 두 번째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어요. 지금 미국 항노화에서는 그 40세에 2분의 1로 줄어든다고 했는데 지금 최신 연구에는 장기별로 이게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어떤 거는 다 반으로 똑같이 드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이제 80%가 남아있고 어떤 거는 20%가 40%가 남아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쨌든 현격히 줄어든다. 근데 걔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에너지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40대 넘어가면 우리 무슨 얘기 나오죠? 밥을 먹었는데 옛날 같게 기운이 안 나.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만큼 어떻게 주면 된다? 네, 보충해 주면 된다. 근데 지용성이니까 원래 원료가 어디에서 왔는지 잘 이렇게 지용성을 흡수할 수 있는 제재, 그 생체 이용률이 좋은지 이런 걸 고려하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을 많이 하는 세포는 더 많이 이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코큐톤을 땡겨서 많이 쓰니까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장기에서 코큐톤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된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곧 뭐하고 연결되냐면 노화되고 퇴화되고 질병으로 가는. 간이 끝까지 쫙 에너지 ATP를 쫙쫙 뽑아야 간이 해야 될 합성과 해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간에서 에너지를 잘 못 만들어. 그럼 일단 생각해보세요. 해독이 반밖에 안 돼. 합성이 반밖에 안 돼.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기능이 떨어지면서 퇴화되면서 노화되면서 질병을 하게 되죠. 저는 질병을 치료한다고 안 했어요. 보시네요. 피곤하시네요. 그죠? 그래서 저희 이 사진 너무 재밌어요. 이분이 진짜 연기를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시네요. 그죠? 제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찾아보려는데 이만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세포 레벨에서 보면은 뭐가 기능이 부진하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뭘 생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ATP를 쭉쭉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보세요. 산소하고 포도당을 어디에서 써가지고 이 ATP를 만들어요? 미토콘드리아 쓰잖아요. 산소를 어디서 쓴다고요? 미토에서 제일 많이 써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제일 많이 나고 있어요? 산소가 제일 많이 나고.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기관이 가장 많이 파괴되거나 가장 많이 손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지면 미토콘드리아 수가 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소장님이 신박한 방법 얘기했죠? 미토콘드리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운동, 운동. 근육. 네, 근육에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운동하시는 건 되게 중요하고 최신 연구에 20분이나 30분마다 이렇게 움직이면 모션을 하면 훨씬 더 우리 몸이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를 유지하고 좋아진다는 그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오지 마세요. 지금 우리 몇 분째 달리고 있죠? 1시간 정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더 가면 조금 무릴 것 같아요. 그래서 3시간을 이따가 30분을 채워드릴 테니까 조금만 쉬세요. 네. 쉬고 마무리 해드릴게요.